안녕하세요. 인공신경망 시리즈 40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부 케라스를 이용한 인공신경망 학습 전체를 한번 빠르게 복습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2부에서는 1부에서 배웠었던 밑바닥부터 살펴보았었던 인공신경망의 원리를 우선 7장에서 한 번에 케라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인공신경망을 구성하는 부분을 진행해 보았어요. 숫자 엠니스트 데이터하고 아주 닮은 꼴인 패션 엠니스트를 이용을 했었었고요. 이때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을 했었던 게 완전 연결 밀집층이라는 부분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지를 처리할 때는 위치 정보가 활용이 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었는데 한 줄로 이미지를 쭉 펼쳐버리면 나중에 색상 정보도 활용할 수 없고 그다음에 그 위치 정보라는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했었죠.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합성곱 신경망이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필터와 커널을 이용을 해 가지고 완전 연결이 아니라 가중치 크기만큼 연결하는 형태였었죠.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이미지를 분류해 보았더니 기존의 밀집층만으로 연결한 것보다 성능이 올라가는 부분을 살펴보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텍스트를 위한 신경망이라고 해 가지고 데이터 형태가 순차 데이터인 데이터를 다루어 봤었어요. 순차 데이터의 경우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서 앞데이터와 연관성이 있어서 순환신경망이라는 거를 도입을 했었었고 순환신경망을 사용해 보기 위해서 조금 새로운 패턴의 데이터니 IMDb 리뷰셋을 사용을 했었었죠. 그리고 단순한 형태의 순환신경망에서 조금 더 개선된 형태의 개선된 형태로 장기 기억을 기억할 수 있게끔 고안된 LSTM과 GRU 셀이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수업에서 진행했었던 내용을 전체를 한번 빠르게 훑어볼 거예요. 복습이니까 빠르게 훑어보더라도 이해하는 데 무리는 없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 또 반대로 한 번에 훑어봄으로써 전체적인 윤곽이 더 잘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목적을 갖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서는 앞서 배워왔었던 인공신경망 완전 연결층 부분을 데이터를 패션 엠니스트로 바꾸어서 케라스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구현을 했었습니다. 이 패션 엠니스트 데이터는 데이터의 개수가 숫자 엠니스트하고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고 대신 숫자 대신에 패션 아이템으로 구성된 이미지가 패션 아이템으로 구성된 10개씩 있는 데이터였었습니다. 그리고 텐서플로우는 어, 텐서라는 단어 자체가 3차원 이상의 배열이라고 했었었죠. 이 연산을 계산하는 부분이고 요 위에 케라스라는 조금 더 우리가 인공지능을 수행하기 쉽게 구성된 라이브러리를 얹혀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는 이 케라스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인공신경망을 다양한 형태로 구성해서 학습을 시켜볼 거예요. 그래서 인공신경망을 구현하는 과정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지만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우선 데이터를 읽어드리고 하이퍼 파라미터를 나중에 튜닝하기 위한 검증 데이터를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계층을 정의를 했었었죠. 레이어를 이제 신경망을 구성을 하고 신경망을 어떻게 학습할 건지 환경 설정을 하고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학습을 진행한 다음에는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검증을 하는데요. 검증을 할 때에는 그래프도 함께 그려서 오버핏이 과적합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확인을 하고요. 2 번에서 5 번까지를 지속적으로 반복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 모델이야." 할 때 인제 시험 데이터, 테스터 데이터 남겨 놓은 걸로 시험을 진행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죠. 자, 조금 자세히 살펴볼게요. 검증 데이터 분리는 이미지 데이터를 이제 다듬는 부분도 있는데요. 우리가 0에서 255 까지 돼 있었던 거를 0에서 1이 되도록 255로 나누죠. 이렇게 정교화 작업을 했었었고 그다음에 사이클런의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이용해서 검증 데이터 20%를 분리해 놨었어요. 그다음에 케라스에서 모델을 정의할 때는 우선 시퀀셜이라고 틀을 만들고 신경망을 생성하고 거기에 데이터 층을 쌓아가는 거였었는데요. 요 케라스 레이어즈라는 층 안에 우선은 덴스부터 시작하지만 다양한 층들이 정의가 돼 있어서 이 시퀀셜 틀 안에 넣어감으로써 신경망을 간단하게 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7 장에서 사용했었던 부분은 댄스라는 층이었었고요. 층의 이름은 항상 대문자로 시작을 해요. 이렇게 해서 밀집층이 완전 연결층이라는 느낌이 있죠. 완전히 연결이 되니까 밀집된 느낌이어서 밀집층이고, 활성화 함수도 이 레이어를 지정을 할 때 함께 지정을 해 줍니다. 이미지에서는 렐루 함수를 사용을 하죠. 필요에 따라서 드롭 아웃 층이나 플래튼 층도 이 층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반영을 해서 층을 구성을 하게 돼요. 자, 학습 환경에서는 컴파일이라는 이 모델이 생성이 되면 이 시퀀셜을 이용해서 모델을 만들어 놓는데, 이 모델 객체에다가 컴파일을 하게 되면 학습 환경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트레이너 역할을 하는 거죠. 옵티마이저도 지정을 해주고 손실함수도 지정을 해줍니다. 신경망 객체에 학습 환경이 지정되고 나면 이제 학습을 진행할 건데, 핏을 해요. 요거는 사이클런하고 비슷하죠. 머신러닝에서 핏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요. 학습할 데이터와 반복 횟수는 에포크로 지정을 하죠. 그다음에 최선의 결과를 저장할 수 있게끔 하는 콜백과 조기 종료를 위해서 에포크 지정한 것보다 더 이상 학습이 진행되지 않으면 마무리할 수 있는 콜백을 지정을 해서 학습을 수행을 해 나갔죠. 요렇게 학습이 진행되고 나면 신경망 객체의 이벨리에이트 함수가 있어서 검증 데이터로 정확도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프리딕트로 어떤 임 임의의 데이터를 예측해 보는 과정이 잘 되는지로 눈을 개별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히스토리 객체를 만들어 주는데요. 반환을 하는데, 이 신경망 모델에서 반환한 히스토리 객체 안에 있는 또 히스토리 딕셔너리 안에 손실 학습 곡선이 남아 있죠. 요 학습 곡선을 검증 데이터의 것과 훈련 데이터 것을 비교해서 과적합 여부를 확인을 했었어요. 이 2 번에서 5 번이 이제 몇 번 반복을 할 수 있다 그랬죠. 모델을 층을 다르게 만들어 보고, 또는 학습 환경 설정을 다르게 해 보고 반복을 해 가지고 '최선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선택된 신경망에 대해서 시험 데이터로 평가를 하고, 이때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 거죠. 이밸류에이트를 함으로써 최종 모델 능력을 측정하게 됩니다. 자, 코드로 한번 살펴볼게요. 방금 얘기했었던 검증 데이터 분리 부분에는 데이터 읽어드리는 부분 들어있고요. 자, 여기 트레인 인풋을 255로 나누어서 정규화하는 부분이 들어있고, 데이터를 0.2 부분 나누어서 20%를 밸리데이션, 검증 데이터로 분리하는 부분도 남아있어요. 출력 결과에서 그 쉐이프가 어떻게 됐는지 검토할 수 있도록 코드를 또 넣어놨네요. 지금 보여드리는 코드는 우리가 앞서서 실행했었던 코드를 조금 이제 한 셀에다가 다 놓고 한 번에 실행할 수 있도록 모아놓은 코드예요. 자, 그다음으로는 이제 계층 정의를 하게 되는데, 자, 계층에서는 케러스 시퀀셜로다가 모델을 하나 만들고 그 모델에다가 어 층을 하나씩 더해가는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했었었죠. 층을 더해가는 과정에서는 이제 플래튼 층, 이게 28 곱하기 28의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한 줄로 펼치기 위해서 플래튼 층을 이용을 해서 펼쳤었고, 그다음에 댄스 층, 은닉층을 100개를 넣었었어요. 이름도 이런 식으로 붙여줄 수가 있었고, 활성화 함수는 렐루를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성능을 좀 더 올려보기 위해서 드랍 아웃을 실행을 해서, 성능을 올리는 부분도 있지만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죠. 사실은 드롭 아웃이 들어가면 셀이 적어지기 때문에 학습 속도는 조금 느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드롭 아웃을 0.3을 줘서 수행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에 출력층에서 댄스층 똑같이 넣고 10개, 그다음에 소프트맥스로 출력하면은 이게 분류기 역할을 하게 되죠. 요렇게 모델을 만들어 놓고 모델 서머리로 결과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어서 학습 환경을 설정하는 코드는 컴파일이 이 학습 환경 설정한다 그랬었었죠. 이제 통합해서 "요렇게 공부해."라는 정보를 만드는 부분인데, 옵티마이저는 RMS 풀업이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애덤 값을 줬었더니 더 좋아서 애덤 값으로 했었었고, 애덤 알고리즘으로 하고, 그다음에 스파스 카테고리칼 크로스 엔트로피는, 카테고리칼은 이진이면 바이너리, 3개 이상 분류할 때는 카테고리칼이 붙는다고 했었고, 스파스는 그 타겟 레이블이 0, 1로 원하수로 돼 있냐,
타겟 레이블이 아니면 정수값이냐에 따라서 정수값일 때는 스팟을 붙여준다고 했었어요. 자, 정확도 애큐러시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으로는 드디어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데 두 개의 콜백을 만들죠. 방금 실행했었던 모델의 결과를 저장할 수 있게끔 베스트 댄스 .h5라고 이름을 정해서 저장을 해 줍니다. 이게 인제 체크포인트 CB이고, 그다음에 더 이상 학습이 진행되지 않을 때 조기 종료를 하기 위한 early stopping CB라는 거를 만들어 줬었어요. 여기서 patience 2는 2번 이상 실행 더 이상 개선이 되지 않을 때라는 손실함수가, 검증 데이터의 손실함수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을 때 멈춘다는 거였었고, 그다음에 리스토어 베스트 웨이트는 최상대 상태였었을 때 데이터를 출력해 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모델을 학습을 하는데 스케일드 정규화된 데이터를 넣는 부분이 있었고 20번 반복한다는 문장이 있고, 그다음에 에포크마다 검증 데이터를 할 수 있게끔 밸리데이션 정보를 스케일드 형태로 동일하게 넣어 주고요. 위에서 만들었었던 콜백을 넣고 실행을 합니다. 실행이 끝나고 나면 검증을 해 보는 부분인데요. 검증은 이밸류에이트로 검증 데이터로 수행을 하고 훈련 데이터하고 검증 데이터 그래프를 그려서 비교를 해서 두 개가 벌어지지 않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설정 값들을 변경하고 이제 마음이 든 상태에서 그 모델을 이용해서 테스트 데이터로 최종 이밸류에이트를 해 봐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게 되죠. 실행 결과를 살펴볼까요? 자, 검증 데이터 분리해서 나온 결과인데요. 자, 여기를 보면 트레인 인풋은 데이터를 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6만 개가 있고 28 곱하기 28의 형태를 갖고 있고, 스케일드도 숫자를 255를 각각의 값을 나눈 것뿐이기 때문에 분리를 한 형태의 48,000 개의 28을 갖고 있어요. 타겟은 48,000 개를 갖고 있고요. 밸리데이션 스케일드는 48,000을 나누어서 6만을 나누어서 12,000 개를 갖고 있는 거고, 테스트 인풋 쉐이프는 똑같이 10,000 개를 원래 갖고 있었던 부분이라서 28 곱하기 28인데, 사실은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정규화를 하지 않아서 여기만 정규화되지 않은 상태로 갖고 있긴 합니다. 스케일들을 갖고 있지 않은 거죠. 다음으로는 생성된 모델의 서머리 결과이죠. 이 부분에 이제 우리가 쌓아놓은 층 이름들이 보이고 여기 가중치 부분들이 보여요. 784개 곱하기 100개 층 더하기 100개 해서 78,500이 나오는 거고, 얘는 100 곱하기 10 더하기 10 해서 1,010개가 나오는, 이제 가중치 계산하는 법도 우리 익숙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가중치가 계산될 학습될 가중치가 여기 개수로 나타나서 우리가 원하는 거가 맞게 만들었는지 확인을 하는 단계를 거쳐서 이제 학습을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에포크마다 출력 결과를 보여주면서 차차 순서대로 보여주면서 갔었었죠. 여기 밸리데이션의 로스, 검증 데이터의 손실함수 부분을 보면 지금은 페이션스 둘로 진행을 했었으니까 2번 이상 좋아지지 않으면 그만둘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3280, 3406, 3349면 지금 제가 이미지는 요만큼 캡처했지만 조금 더 몇 번은 더 수행을 하겠네요. 실행한 결과 값이 나왔었는데요. 검증 데이터의 애큐러시가 0.8773이 나왔었어요. 그래프 부분은 훈련 데이터는 요렇게 쭉 내려가는데 검증 데이터는 오르막 내리락 해가면서 진행되는 부분이 보이고, 여기 11회차 이후에는 더 이상 검증 손실 값이 내려가지 않아서 훈련을 그만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때의 시험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로 한 부분이 0.8749로 판단이 나네요. 자, 요렇게 7장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해 보았는데, 우리가 다음으로는 합성곱을 도입을 하면 어떻게 더 개선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미지를 위한 신경망, 그다음에 합성곱 신경망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요 합성곱 자체는 컨볼루션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합성곱 신경망 자체는 CNN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이제 C의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요렇게 불리우고요. 자, 밀집층과 비교해 보면 이해가 쉬워서, 밀집층은 모든
하나의 출력층은 모든 입력층에서 값을 받아요. 지금 모든 앞에 입력층에서 값을 받는데 합성 곱층은 정해진 가중치 개수만큼만 사용을 하고 그 값을 2 차원의 경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차례로 정해진 크기만큼 이동하면서 가중치를 곱한 값을 만들어냅니다. 가중치 묶음 자체를 필터라고 하고 그 안에 붙어있는 가중치 자체를 더 가리키고 싶을 때는 커널이라고 한다 그랬죠. 의미상으로는 필터나 커널이나 같은데 필터는 요렇게 가중치의 묶음을 몇 개냐 하고 셀 때 하나, 둘, 셋 하고 쓸 때 사용을 하고 커널은 그 안에 있는 가중치 자체에 더 주목하고 싶을 때 그래서 커널의 크기 하면 3 x 3이야를 얘기하고 싶을 때 커널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합성곱의 경우는 출력 결과가 피처 맵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특성 맵이라고 했었죠. 특성이 피처여서 피처 맵이라고 하는데 요 피처 맵의 결과는 이동할 수 있는 해서 그 구해진 밀집층 할 때처럼 가중치와 입력값을 곱하고 편향을 더한 그 값만큼의 개수가 결과들이 나오는데요. 요 결과들이 필터의 개수만큼 겹쳐져서 깊이가 되기 때문에 요 결과가 예전에 완전히 연결 신경망처럼 뉴런처럼 그림으로 표현하기는 어려워서 네모, 직사각형 기둥 형태로다가 합성곱층이 있는 신경망은 표현을 하게 돼요. 그리고 특성 맵은 합성곱층의 출력 결과이기도 하지만 뒤에서 나왔었던 풀링층의 출력 결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출력 결과가 특성 맵이 다시 다음 층의 입력 결과가 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합성곱을 수행을 할 때 입력값이 작아지지 않도록 입력 주변에 데이터를 0으로 추가한 픽셀들을 패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변을 한번 0으로 싸면은 방금 봤었던 것처럼 하나씩만 스트라이드 하는 동안에는 값이 이미지의 크기가 줄어들지 않게 되는데요. 스트라이드는 이동하는 폭이라 그랬어요. 통상은 하나씩 이동을 하지만 이미지의 크기나 상황에 따라서는 요 이동하는 폭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요 그림의 경우는 둘씩 스트라이드 이동하고 있는 경우죠. 그러면 이미지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값을 줄이는 것보다는 풀링으로 줄이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스트라이드는 한 개로 쭉 전체를 가진 다음에 이렇게 똑같은 입력층과 동일한 크기의 출력층이 나온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 by 2 풀링일 때는 이 두 개의 셀에서 제일 큰 값 또는 평균을 뽑아내기도 할 수 있다 그랬죠. 풀링층은 줄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 스트라이드 간격을 풀링층 크기에 맞게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특성 맵의 크기를 줄이는 역할을 하지만 깊이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풀링층도 케라스의 레이어즈에서 제공을 하는데요. 풀링층은 가중치를 갖고 있지는 않아서 배워야 될, 학습해야 될 매개 변수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합성 곱층을 이용을 할 건데요. 이미지를 분류하는 관점에서는 앞부분에 합성 곱층, 풀링층을 추가하고 뒷부분에는 다시 밀집층을 연계해 가지고 구현을 하게 됩니다. 이미지는 3차원 데이터이기 때문에 커널도 3차원으로 구성을 하고 커널 합성 곱층을 지나갈 때는 3차원이지만 데이터는 하나가 출력된다고 했었어요. 아래 그림을 살펴보면 우선 패딩이 된 상태에서 필터 3개. 이 그림은 지금 2차원의 상황을 그림을 그리고 있긴 해요. 그래서 2차원 이미지라고 보고 일단 상상을 해보되 필터 3개를 지나가면 합성 곱층에서 세임 패딩으로 해서 지나가고 특성 맵은 원래 이미지와 같은 4 by 4가 나오고 그치만 필터가 3개였었으니까 깊이가 3개짜리가 나와요. 합성곱을 수행할 때는 활성화 함수도 적용할 수 있고 요렇게 4 by 4 by 3이 나온 거를 풀링을 하게 되면 깊이는 변하지 않고 요 2칸씩 요렇게 최대값을 뽑아내기 때문에 가로 세로하고 높이의 사이즈만 줄어든 특성 맵이 탄생이 됩니다. 요 특성 맵을 필요에 따라서 합성곱층, 풀링층을 더 포개할 수도 있고 마지막에는 1차원으로 펼쳐서 이때는 플래튼을 사용해서 펼친 다음에
히든층을 놓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는 분류하고 싶은 출력층의 개수로 만들어서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을 했었었죠. 자, 코드 구현 부분을 살펴볼까요? 7장과 달라진 부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달라지는 부분은 검증 데이터 분리 부분하고 계층 정의 부분이 달라지는데요. 이미지의 형상 변경이 달라집니다. 우선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합성공 신경망은 3차원 이미지를 처리하기 때문에 3차원을 처리한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채널 데이터가 있어서 컬러가 있다고 했었었는데, 우리는 흑백 이미지를 사용을 하니까 그냥 한 개, 채널은 하나가 있다 해가지고 리쉐이프해서 형상을 변경을 해 주었었고요. 그다음에 계층 정의하는 부분에서 케라스 레이어즈의 컨브 2D라는 부분과 맥스풀 2D를 추가적으로 이용을 해서 합성고층과 풀링층을 사용을 하는데, 실습에서는 2번 겹친 모양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28 하나라는 이제 데이터 형상을 변경을 해 주고 32개의 필터를 사용을 해서 어 특성 맵을 만들었고, 그러면 특성 맵의 깊이가 32이 되고 이미지 크기는 28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한 번 맥스 풀링을 지나니까 여기가 14이 되고 깊이는 32를 유지하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컨볼루셔널 층을 통과를 하죠. 이번에는 필터가 64개예요. 필터의 크기는 3 바이 3 바이 32여 가지고 3 바이 3이라는 건 가로 세로 비율인데, 이 32는 3 바이 3은 사용자가 지정을 해 주는 거고, 32는 앞서서 입력 데이터의 크기만큼의 깊이로 자기가 알아서 만들어 버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필터를 만든 다음에 필터의 크기는 연결이 되죠. 요렇게 32개로 연결이 되고, 이 64개로 만들면 결국은 또 64개 깊이에 원래 14하고 14의 크기가 있었으니까 특성 맵이 만들어지고, 얘를 풀링을 하면 64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14하고 14이 7 바이 7로 줄어들죠. 자, 요 시점에서 어 인제 플래튼을 통해서 계산을 해 보았더니 3,136 개의 일직선으로 된 덴스층을 만들 거고요. 요렇게 입력층을 이렇게 변환을 한 다음에 100개 뉴런의 은닉층, 그다음에 사실은 드롭 아웃도 우리가 여기다 낑겨 넣을 거고, 그다음으로는 10 개의 뉴런으로 갖는 출력층, 요런 식의 구성을 만들었었어요. 코드로 살펴볼게요. 코드에서 보면 분리하는 부분은 달라지는 부분은 요 리쉐이프하는 부분이 달라지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달라질 게 없죠. 결과적으로 출력 결과에서 쉐이프가 조금 달라지겠어요. 그다음에 합성 곱층을 쌓을 건데, 첫 번째 합성 곱층은 32개 필터, 여기 이렇게 32 컨브 2D 32개 필터, 커널 셋, 액티베이셔널 렐루, 그다음에 패딩 사이드 세임이라고 넣어 주고, 첫 번째 층에 대해서는 입력 쉐이프를 넣어 줘요. 28 하나로 들어간다고 넣어 주고, 그다음에 맥스 풀링, 요거는 2 바이 2가 들어간다는 의미였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합성 곱층, 두 번째 합성 곱층은 64고 커널 사이즈는 셋. 깊이는 앞에서 입력받은 데이터에 의해서 자동으로 정해지니까 나머지는 같은 요령이고요. 그다음에 맥스 풀링층 또다시 2개짜리로 했었었죠. 그다음에 쭉 펼치는 플래튼 층이 있었었고, 밀집층 하나 들어가고 100개짜리 히든층 하나 들어가고, 드롭아웃을 수행한다고 했어요. 0.4로 드롭아웃을 수행을 하고, 마지막 분류에서는 소프트맥스 해서 층을 만들었었습니다. 자, 요 결과를 살펴보면 앞서 부분하고 달라진 부분은 스케일드의 셰프가 여기 1이 하나씩 차원이 하나가 더 들어간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층 정의에서는 이제 복잡하게 층이 많이 쌓였죠. 첫 번째 학성고층과 풀링층, 두 번째 학성고층과 풀링층이 있고요. 가중치의 개수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3 바이 3의 가중치였었어요. 3 바이 3의 커널 크기였었죠. 그래서 3 곱하기 3 더하기 하나가 하나의 커널 필터당 가중치 개수고, 이게 32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0 곱하기 32 해 가지고 320 개가 됩니다. 두 번째 가중치를 살펴볼까요? 이 가중치도 커널 크기는 3 곱하기 3인데 여기에 깊이가 생겨요. 깊이가 앞서의 필터 특성 맵이 가지고 있는 게 32 이니까 요렇게 생기고, 더하기 편향값 하나 해 가지고 필터당 요만큼의 개수가 생기고, 여기에 필터를 64개를 만든다고 했어요.
이 값을 계산을 하면 18,496이 나오게 됩니다. 인제 플래튼 층과 히든 층인데 여기서는 인제 완전 연결망이 되는 거죠. 그걸 플래튼하게 피면 3,136 개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3,136 곱하기 100 개의 뉴런이 있으니까 출력층이 100 개니까 100 더하기 100 이겠죠. 요렇게 해서 31만 3,700 개가 나오고, 마지막은 100 하고 10의 관계니까 100 곱하기 10 더하기 10 해서 1,010이 나타나게 됩니다. 야, 인제 계산해야 될 파라미터의 개수가 33만 3,526 개로 급격하게 늘어나게 됐어요. 학습 환경 설정하고 학습하는 방법이 밀집층에서 실행했었던 거와 똑같아서 그 부분은 지금 생략을 하고,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자 0.9235로 검증 결과가 정확도가 매우 높아진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그림에서 보면은 훈련이 줄어드는 거가 9 회, 10 회에서 마무리가 된 듯해요. 검증 곡선은 줄어들었다 늘었다 하다 보니까 '과적합이 발생을 하고 있겠구나.'라는 거를 예상을 하지만, 일단 여기까지 진행한 모습에서 0.9235와 0.9152, 그래도 시험 데이터에서도 0.9152니까 괜찮게 분류가 됐고, 앞서 밀집층에서의 결과보다는 3% 정도 개선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손실함수 값이 여기는 0.35 근처였었었는데 여기는 이제 0.15 근처까지 가서 손실함수가 굉장히 작아진 모습을 또 살펴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학습 곱층이 이미지를 더 잘 학습하기는 했는데요. 요 원리를 직관적으로 조금 이해를 도와보고자 우리가 특성 맵과 가중치를 시각화를 해 봤었어요. 자, 특성 맵과 가중치를 시각화한다라는 거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어떤 가중치가 필터에 대해서 특정 필터의 가중치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가중치가 높은 영역이 있으면 요 가중치 높은 영역을 어떤 특정 이미지를 쭉 훑고 지나가면 출력 피처 맵이 나올 거잖아요. 그 피처 맵에서 이 가중치가 높은 것과 이미지가 갖고 있는 높은 영역이 같이 높으면 출력 값이 높아질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생긴 곡선이 있는 영역하고 겹쳐지면 거기는 높은 출력 값이 되는 거고, 이렇게 생긴 부분이 딱히 없는 부분을 지나갈 때 이미지를 계산을 할 때는 출력값, 피처 맵에 나타나는 특성 맵에 나타나는 값이 낮은 값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 보고 싶은 부분은, 자, 필터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 있고 피처 맵, 어떤 특정 이미지를 하나 출력해 봤을 때 그 피처 값이라는 거는 피처 맵은 어떻게 출력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해요. 그러면 이제 모델 객체가 우리가 인풋 레이어부터 해서 방금 만들었었던 거는 컨브 2D, 맥스 풀링 2D, 컨브 2D, 맥스 풀링 2D, 플래튼 댄스, 드롭 아웃 댄스, 요런 식으로 시퀀셜하게 쌓여 있을 거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일단 요 부분. 요 부분에서 컨브 2D에서 만들어 놓은 웨이트라는 부분이 있을 거고, 여기서 가중치를 학습하고 있을 테니까 편향이 웨이트 0이 가중치 부분이었었고 웨이트 1이 편향에 대한 거를 갖고 있었어요. 요 부분이 커널, 필터에 대한 가중치를 갖고 있었고, 요거를 한번 필터별로다가 커널 부분을 살펴보자. 3 바이 3으로 생긴 이미지를 보자라는 게 요 가중치의 시각화하고요. 두 번째로 특성 맵을 살펴보자라는 거는 어떤 특정 이미지 하나를 데이터를 흘려보는 거예요. 예측을 시켜봐서 여기까지 지나갔을 때 그 특성 맵이 나올 거잖아요. 지난 요 첫 번째 층의 아웃풋으로다가 나올 거니까 요 아웃풋 나온 거를 또 이미지를 특성 맵을, 이게 깊이가 32 개만큼 필터가 있으면 생길 텐데 요 이미지 하나하나를 살펴보자라는 게 이제 특성 맵의 시각화예요. 그래서 컨브 웨이트는 모델 레이어즈 0, 이게 0 번째 레이어고 레이어의 0 번에 웨이트의 0을 보고 요걸 넘파의 형태로 한 다음에 이걸 컨브 웨이트라고 놓고 32개 깊이의 3 바이 3을 갖고 있는 거죠. 얘가 32개 3 바이 3, 사실은 32 개가 뒤에 있어서 어 0도 하나가 들어있고 채널 때문에 요런 형태로다가 차례대로 인제 이미지를 보여줄 거예요. 출력을 해 보는 거고, 특성 맵의 경우는 여기서 인제 이미지 하나를 인풋 하나를 지정을 합니다. 인풋 하나는
실습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구두로 했었었는데요. 요번에는 티셔츠 하나 다음 거 1 에서 2 까지 슬라이스해서 두 번째의 이미지인 티셔츠로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리쉐이프해서 3 차원 데이터로 만들어서 정규화까지 해서 요 인풋으로다가 어 피처 맵을 만들어 볼 건데요. 피처 맵은 컨브액티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서 인풋 레이어에서 여기서 출력되는 모습을 보겠다라고 할 때 케라스.모델 골라낼 수 있다고 했었어요. 인풋 여기에 인풋과 모델 레이어즈의 0번에 여기에 아웃풋까지를 한번 예측해 봐라는 식으로 컨브액티를 지정을 해서 그 컨브액티가 방금 골라낸 이미지를 출력시켜서 나온 결과가 피처 맵이라고 했었습니다. 요 피처 맵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되 여기가 달라지는 거죠. 피처 맵을 그려보고 피처 맵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미지가 한 개니까 첫 번째 이미지라는 뜻이고 깊이가 이제 있을 거예요. 3 바이 원래 3 바이 여기 32 개짜리 중에서 하나씩 차례대로 지나가면서 이제 나오게끔 출력을 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위에 거가 필터 웨이트인 거고 두 번째 거가 퓨처 맵 오브 세컨드 트레인 이미지 데이터라고 했어요. 요 결과를 또 한번 살펴볼까요? 요런 식이었었죠. 첫 번째 합성 곱층에서 3 바이 3의 필터로 나온 거하고 요 세컨드 트레이닝 이미지 데이터가 요렇게 생겼고 지금 밝을수록 높은 값을 갖고 있어요. 요 값을 첫 번째 필터가 지나갔을 때 각각의 이게 같은 위치 거가 같은 필터 지나간 그림인 거였었죠. 요 상태에서 보면 자, 요 그림을 살펴볼까요? 요 그림은 지금 오른쪽 윤곽선이 또렷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필터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 왼쪽 부분 세 개가 큰 값을 갖고 오른쪽은 작은 값을 갖고 있습니다. 요 데이터가 여기쯤을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됐었냐면 왼쪽 선으로 닿는 부분, 요 왼쪽 선으로 닿는 부분에는 큰 값이 있으니까 크게 되고 오른쪽 부분은 지금 작은 값들이 이미지는 갖고 있는데요. 여기는 음수값을 갖고 있어서 만약에 음수값이 같이 커버리면 이게 상쇄가 돼서 작은 값이 나올 텐데 여기는 상쇄가 작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갖고 있었던 큰 값이 유지가 되면서 양의 값이 커지면서 높은 출력 값을 갖게 되고 요렇게 왼쪽으로 높은 값을 가진 필터가 있으면 는 오른쪽 윤곽선을 잘 찾아내는 역할을 한다고 했었어요. 같은 원리로 얘는 이제 아래쪽 선을 잘 찾아낼 것 같은데 아래쪽에 있는 선으로 잘 찾아내는 뭐 역할을 하는 거를 살펴볼 수가 있었네요. 이렇게 아래선을 잘 찾아내는. 그래서 필터가 1차적으로는 특성 중에 이미지의 특성 중에 직선이나 사선 등의 윤곽선이나 아니면 배경이냐 전경이냐 이런 부분을 찾아내는 1 차적인 시각 형상을 잘 한다고 했었었고 그다음에 2차 이후는 알아보기는 어렵지만 합성 곱층이 깊어질수록 추상적인 데이터를 특징을 뽑아내서 그다음에 추상적인 데이터를 여러 개 뽑아내기 위해서 뒤에 층은 좀 더 필터의 개수를 많이 한다고 알려드렸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합성 곱층이 이미지를 분류하는 데 조금 더 유리하게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합성 곱층은 꼭 이미지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는 아니어서 다른 장면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여기까지 해서 일단 이미지를 위한 신경망, 합성공 신경망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고 다음으로는 텍스트를 위한 신경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는 순차 데이터의 성격을 띠고 있고 순차 데이터는 텍스트나 시계열과 같이 순서에 의미가 있는 데이터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순서에 의미가 있는 경우는 망이 이전 정보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 구조를 순환 신경망 구조로 갖고 있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는 우선 케라스에서 제공하는 IMDb 리뷰라는 데이터셋을 이용을 할 거예요. 여기서 보듯이 데이터셋은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어져 있는 데이터가 제공이 되고 그 하나하나의 단어는 단어에 매핑되는 토큰으로 주어집니다. 지금 여기 보면 희가 10, 똑같이 희가 10, 캣이 13 요런 식으로 토큰 형태로 제공을 하고 뭐 예약된 토큰도 있다고 했었었죠. 요 문장 자체가 시퀀스가 되는 거고 요 순서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순서대로 단어를 처리하고 앞에 부분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망이 순환 신경망이죠.
IMDb 리뷰 데이터셋과 같이 사람의 언어를 처리하는 영역을 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이라고 하고, 요런 트레인 데이터셋을 코퍼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순차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순환신경망은 기억을 갖고 있는다고 그랬었는데요. 자, 완전 연결 신경망과 유사한데 다음 출력층으로만 보내는 게 아니라 결과를 자기 자신으로 보내는 연결고리가 추가됩니다. 자, 그러고 요 뉴런 하나하나를 셀이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이 셀은 활성화 함수 갖는 부분도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출력 값을 은닉 상태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시퀀셜하게 들어온 데이터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은닉이라고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자, 은닉 상태를 자기 자신에게도 돌려주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활성화 함수로는 하이퍼볼릭 탄젠트 10H 함수를 사용을 한다고 했고, 10H 함수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시그모이드 함수와 닮았는데 음수 1로다가 수렴하도록 작은 값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순환신경망에서의 가중치를 따져볼까요? 순환신경망에서는 이전 타임 스텝의 은닉 상태에 곱해지는 가중치 WH, 히든을 하나 더 갖고 있어요. 원래 자기 자신에 곱하는 거에 이전 상태 거가 오는 WH를 하나 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신경망에서의 가중치의 개수는 원래 완전 연결에서와 같이 완전 연결층에서 갖는 WX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은닉 상태에서의 완전 연결. 은닉 상태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 셀뿐만 아니라 같은 층에 있는 모든 뉴런에게 값을 전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뉴런도 완전 연결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 층의 뉴런 수의 제곱만큼이 가중치가 추가가 되고, 그다음에 뉴런의 개수만큼의 편향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4 곱하기 3, 입력층이 4고 순환층이 3인 경우가 있다면 여기서 4 곱하기 3만큼의 개수가 필요하고, 요 순환층끼리 서로 주고받는 요 그림이 그런 그림이죠. 그렇게 생기는 그림. 그래서 3 곱하기 3, 3개 있으니까 자기 자신 층의 제곱만큼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씩 딸려 있는 편향에 대해서 해서 12 더하기 9 더하기 3, 요 그림의 경우는 24개의 가중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순환신경망의 입출력을 살펴볼게요. 순환층은 하나의 데이터에 대해서 시퀀스 길이, 시퀀스를 갖고 그 시퀀스를 표현하는 단어 표현, 이 경우 텍스트의 경우는 단어 표현에 두 개의 차원을 갖게 됩니다. 하나의 데이터 하나하나를 샘플이라고 부르고요. 예를 들면은 앞서의 경우에 이미지 하나가 하나의 샘플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하나의 샘플이 하나의 시퀀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I am a boy가 하나의 시퀀스가 되는 거고, 요 단어 하나하나를 이제 단어 표현이라는 형태로 갖고 있는데요. 출력을 할 때는 어, 요 시퀀스 하나가 처리됐을 때 하나의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뉴런이 여러 개 있으면 그 뉴런 개수만큼, 샘플마다 뉴런 개수만큼 나오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순환신경망에서는 다음 층으로의 출력은 마지막 타임 스텝의 은닉 상태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순환을 쭉 하고 최종적으로 다음 층에 넘어갈 때는 파이널, 히든 스테이트의 파이널 데이터만 넘어가요. 그러니까 한 개만 나오게 되는 건 거죠. 히든, 마지막 히든 하나만 넘어가게 되고, 다만 순환신경망이 여러 겹인 경우에는 중간 셀에서는 그 모든 히든 상태를 다음 층에 넘겨줘요. 히든 층의 값이, 그러니까 히든 상태가 은닉 상태가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마지막 거 하나만 받게 된다면 요 두 번째 순환층 입장에서는 결과가 하나짜리가 오는 거잖아요. 시퀀스가 아니고 하나가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퀀스가 오게끔 할 수 있도록 모든 은닉 상태, 모든 타임 스텝의 은닉 상태를 겹쳐져 있을 때는 중간 단계에서는 넘겨줍니다. 하지만 기본 값으로는 수산층은 마지막 은닉 상태만 넘겨줘서 하나의 값으로 출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순환층을 통과하고 나면 기본적으로는 샘플 개수 대비 이 시퀀스와 다음 단어 표현이 하나가 돼서 하나가 나오고, 거기에 뉴런 개수가 곱해진 만큼이 출력 결과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단어 표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살펴보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샘플이 하나가 있고 방금 같으면 I am a boy 해 가지고 4 개의 시퀀스가 있는 거죠. 요렇게 4 개의 시퀀스가 있는 거고, 각 단어는 일단 여기서는 편의상 3 개의 어떤 숫자로 표현한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실제 분석을 할 때는 이 단어 표현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실습에서 2 가지 방법으로 사용을 한다고 했었었죠. 하나로는 원핫 인코딩 해 가지고 우리가 500 단어 사용을 할 거거든요. 500 개만큼의 원핫 인코딩을 만들어서 해당 단어의 위치마다 어 표시가 되도록 요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이 경우는 이제 원핫 인코딩이니까 딱 하나의 컬럼 하나만 1을 갖게 되는데, 단순하지만 입력 데이터 크기가 방대해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는 단어 임베딩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어휘 자체를 지정한 크기, 우리 실습에서는 16 개로 했었어요. 16 개에 여기선 정수값을 값습니다. 여기는 하나의 값만 1을 갖는데, 여기서는 이제 정수값이 같도록 단어를 벡터로다가 표현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벡터를 우리가 정해 주는 게 아니라 학습하면서 벡터 값도 갱신될 수 있도록 임베딩층을 추가해서 진행하는 형태로 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이 단어 임베딩 자체가 의미 있는 값을 갖기 때문에 텍스트 분석에서는 조금 더 개선된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코드 구현을 살펴볼게요. 단순 순원층, 심플 RNA를 사용을 해서 구현한 경우인데요. 우선 데이터 준비 부분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죠. 데이터를 읽어 드릴 때 500 단어로 지정을 한다라는 기능을 넣기 위해서 로드 데이터를 할 때 num was 어휘 수를 지정해 주는 부분이 있었었고, 검증 데이터 분리하는 거는 같고요. 그다음에 데이터의 시퀀스 길이를 관찰을 한 다음에 '나는 몇 개짜리로 할 거야.'라는 의미에서 100개 관찰 후에 우리는 100 개를 지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100 개로 잘라서 짧은 거는 채우고 긴 거는 잘라내고 뒤쪽으로 붙여서 잘라내는 그 부분이 패드 시퀀스라는 어 메소드 함수를 사용을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단어 표현은 어휘 500 개에 대해서 원하드 인코딩으로 할 경우에는 데이터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투 카테고리칼 해 가지고 데이터를 원하드 인코딩으로 준비를 했었어요. 여기에 트레인 시퀀스나 어 밸리데이션 시퀀스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위에서 잘라낸 거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데이터 준비 부분이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계층 정의를 하는 부분인데요. 계층은 시퀀셜을 정하고 원하드 인코딩 형태로 단어 표현을 하는 경우에는 바로 심플 RNN을 연결해 주면 되는 거고, 원하드 인코딩으로 여기서 변환을 한 거니까요, 투 카테고리칼로. 단어 임베딩을 할 경우에는 임베딩 층을 하나 넣어 준 다음에 심플 RNN을 넣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댄스층을 하나 넣어서, 이때 댄스층은 하나만 넣어주면 돼요. 바이너리로 분류하는 거니까 바이너리로 분류해서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 함수를 넣어서 출력층을 만들었습니다. 학습 환경 설정이 기존의 이미지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옵티마이저를 주고 RMS 풀업을 사용을 하되 학습률을 정해 줄 수 있도록 옵티마이저 객체를 생성을 해 가지고 전달을 했었어요. 0.0001, 디폴트보다 10분의 1로 작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손실함수는 출력값이 0 아니면 1을 갖는, 그래서 이진 분류니까 바이너리고 0 아니면 1의 값을 갖기 때문에 출력값이 원하시라고 볼 수가 있어서 스파스 없이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로 손실함수를 지정을 해 줍니다. 학습에서도 약간 달라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선 학습 데이터는 케이스 1이냐 2이냐에 따라서 원핫 인코딩 된 데이터를 넘겨주고, 단어 임베딩일 때는 패딩 처리까지만 한 트레인 시퀀스를 데이터를 넘겨줍니다. 두 개의 경우에 따라서 넘겨주는 데이터가 달라지고요. 반복 횟수는 100번, 배치 크기를 지정을 해줬었죠. 전에는 컴퓨터의 디폴트 값을 사용을 해서 32가 됐었었는데, 이번에는 배치 사이즈 64를 지정을 해 주고 페이션스도 3으로 조금 크게 콜백해서 지정을 해 줍니다. 그 외에 학습에서 지정하는 사항은 이전과 같아요. 이렇게 실행하는 부분을 코드로 한번 또 살펴볼게요. 데이터를 분리하는데 우선 로드 데이터에서 단어를 500 개를 지정을 해 주는 거, 그다음에 단어를 패딩을 해서 잘라내는 거죠. 100개 길이로 해서
더 긴 거는 잘라내고 모자란 건 0을 채워주는 거. 물론 트레인 시퀀스뿐만 아니라 검증 데이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원하드 인코딩 부분을 사용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투 카테고리칼 함수를 이용을 해 가지고 트레인 시퀀스를 원하드 데이터로 바꿔 놓습니다. 그래서 쉐이프들을 각각을 볼게요. 그다음으로는 계층 정의를 하는 건데, 우선 단어 표현이 원하드 인코딩인 경우를 먼저 살펴볼게요. 원하드 인코딩인 경우. 이때는 바로 심플 RNN 층이 오면 된다 그랬어요. 처음으로 심플 RNN 층이 오면 되고, 그 대신에 나중에 학습할 때 모델 핏을 할 때 입력될 데이터가 방금 만들었던 트레인 원핫 형태, 발리데이션 원핫 형태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옵티마이저를 설정을 할 때 러닝 레이트를 0.001로 지정하기 위해서 RMS 프랍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서 지정을 해줄 때는 여기 따옴표가 없죠. 이 객체 자체를 직접 생성해서 넘겨준 거니까요. 그다음에 손실 데이터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로 한다고 했었었고, 이렇게 컴파일을 해주고, 그다음에 학습에서 이전과 달라지는 부분은 물론 이제 저장하는 파일명도 달라져야 하겠고, 페이션스가 한 번 더 길어지는 3으로, 에포크가 100, 그다음에 배치 사이즈 64로 지정을 한다고 해서 학습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이거의 경우와 단어 인베딩일 경우가 달라지는 부분은, 단어 인베딩일 때는 여기가 인베딩 층이 하나가 들어가요. 그래서 500개의 단어를 500개에 현재 돼 있는 거를 16개로 줄여줘라는 말을 해주고, 인풋 길이가 100개야 라는 말을 인베딩 층에 줘가지고 요거를 수행을 한 다음에 심플 RNN으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을 할 때도 사용되는 데이터 요 밑에 있는 것처럼 히스토리 때 보는 것처럼 요번엔 트레인 시퀀스, 밸리데이션 시퀀스가 바로 들어가게 돼요. 그 외의 부분은 동일하게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럼 결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데이터의 쉐이프부터 보면은 트레인 시퀀스, 밸리데이션 시퀀스는 2만의 100 시퀀스까지만 있는데, 여기다 원핫을 하게 되면 여기 마지막에 500개씩으로 다시 나누어진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요 100개일 때는 토큰 값을 갖고 있는 거고, 각각이 정수형으로 갖고 있는 거고, 이렇게 500이 붙었을 때는 0에서 한 컬럼만 1인 형태로 데이터 형태가 바뀌어 있어요. 아래 원핫 인코딩인 경우와 단어 인베딩의 경우에 층 쌓아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파라미터 개수를 한번 세어볼까요? 이 경우에는 단어 표현이 원하시니까 500개니까 단어 표현이 500이 되고, 500 입력층 곱하기 그다음에 8개의 뉴런이 있으니까 완전 연결이 500 곱하기 8 해서 4000이 하나가 나오고, 그다음에 8개끼리의 자기끼리의 히든 스테이트를 넘겨주는 게 있어요. 은닉 상태 전달하는 게 있어서 8 곱하기 8 해서 64가 나오고, 그다음에 편향 8개 해서 전부 더해서 4072개가 되는 거예요. 출력층은 8개, 앞에 뉴런에서 8개를 받은 거 더하기 편향 1개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오른쪽 단어 인베딩의 경우는 500개의 어휘에 대해서 이게 입력층이 되고 출력층이 16개로 줄이는 과정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500 곱하기 16, 8000개에 해당하는 학습 파라미터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제 16개가 들어온 거예요. 16 곱하기 8 하는 게 이제 완전 밀집층으로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8 곱하기 8이 하나가 또 있고, 여기다가 8을 더해서 이 결과를 계산을 하면 200이 되죠. 이렇게 하면 이게 200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실행한 경우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돼요. 원핫 인코딩일 때보다 여기서는 단어 인베딩일 때 검증값의 결과가 조금 더 좋게 나오긴 했는데요. 요거는 약간 케바케예요. 요거는 엎치락뒤치락 하더라고요. 여러 번 해보면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대신 원핫 인코딩하고 단어 인베딩의 손실 곡선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 원핫 인코딩은 초반에 잘 안 줄어들다가 중간부터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는 반면, 단어 인베딩은 초반부터 잘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이 조금 진행을 되다가 이 친구의 경우는 지금
삼 30 번에서 40번 사이에서 조기 종료가 됐고, 여기는 그래도 50 번까지 진행되는 모습을 살펴보아서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는, 왜냐면 여기가 더 내려가 있으니까, 손실 곡선이 내려갔으니까 학습 자체가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요 과적합 여부가 발생했느냐 관점에서 보면 양쪽 다 아쉬움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순환망 자체를 겹치는 방법도 있겠고 몇 가지의 방법이 있겠으나, 여기서는 심플 RNN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장기 기억을 보관할 수 있는 새로운 셀들이 추가적으로 고안된 부분을 활용하게 됩니다. 바로 LSTM 셀과 GRU 셀인데요. LSTM 셀의 경우는 롱 셔텀 메모리라고 해가지고 장단기 기억 셀 해가지고 단기 기억을 보다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두 개의 셀을 갖습니다. 우리 이때 히든 스테이트가 있었었고, 여기 히든 셀이 있었었고, 여기에는 셀 스테이트라는 게 있었었죠. 그래서 내부에서 사용하는 별도의 기억 공간을 갖고 있었었고, 이 부분을 잘 제어하기 위해서 작은 셀 4개를 더 갖고 있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원래 텍스트를 활용할 때는 10H 함수를 활성화 함수로 사용을 한다고 했었어서, 여기 10H 스테이트가 잘 도는 길이 하나가 있는 거고, 요게 이제 하나의 상태라고, 또 회전하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 게이트를 몇 가지를 갖게끔 하는 거예요. 요 셀 스테이트에 담게 할 거냐라는 입력 게이트를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요걸 위한 가중치가 하나 더 있는 거죠. 요 가중치는 시그모이드 활성화 함수이기 때문에 0에서 1 사이를 갖기 때문에 신호를 조금 보낼 거냐 많이 보낼 거냐라는 0, 1 스위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삭제 게이트를 별도로, 그러니까 삭제해 버릴 게이트도 하나 따로 도는 게 있고, 그래서 요 LSTM 셀의 셀 스테이트의 장기 기억을 하나 보관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요거를 출력할 때 출력할 거냐 말 거냐를 또 제어하는 아웃풋 게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요렇게 게이트 3개를 추가로 갖기 때문에 작은 셀 4개를 갖는 LSTM 셀이 있었습니다. GRU 셀은 게이티드 리커런트 유닛 해가지고 LSTM 셀의 간소화 버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상태를 하나로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작은 셀을 3개를 가져요.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가 적어지니까 아무래도 같은 성능을 낸다면 학습 속도에서 유리한 면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WG 가중치가 기본 본류가 돼서 10H가 여기 붙어 있죠. 요게 이제 데이터 순환하는 하나의 흐름이 있을 것이고, 자기 자신으로 돌려보내는 층이 있는 거고, 여기에도 이제 2개의 게이트가 3개의 내용을 관리하게 되는데요. 여기 WZ, Z 게이트가 있어서 이 친구가 입력과 삭제를 한꺼번에 담당을 합니다. 1의 마이너스의 Z를 해가지고 보수 관계를 이용을 해서 하나는 입력, 하나는 삭제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R 게이트가 있어서 R 게이트가 출력 게이트 역할을 대신하는 건데, 이걸 어느 정도 강도로 내보낼 것이냐를 계산을 해주는 R 게이트로, 그러니까 게이트 2개로 3가지 역할을 하면서 LSTM과 비슷한 역할을 구현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실습에서는 이 LSTM과 GRU 셀을 사용을 해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보게 되는데요. LSTM 셀의 경우는 해당 셀을 2층으로 쌓고 드롭아웃 0.3으로 적용을 했었었고, GRU 셀의 경우는 단층으로 수행을 했었어요. 그 내용을 이제 계층 관점에서 살펴보면, 자, LSTM 셀에서는 요렇게 2개를 쌓았었죠. 임베딩 하는 거는 앞에 하고 똑같고 2개를 쌓는데 드롭 아웃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드롭 아웃은 층을 별도로 쌓는 게 아니라 요 레이어 안에 같이 지정을 해줄 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리턴 시퀀스드 해가지고 true라고 해야 이게 층이 겹쳤을 때 다음 층에다가 모든 시퀀스를 은닉 상태를 전달해라 라는 의미에서 리턴 시퀀스드 true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고 이제 2번째 셀을 쌓았고요. GRU 셀의 경우는 기존에 했었던 것처럼 여기 심플 RNN에 있던 거를 그저 GRU로만 바꿔주는 형태로 동일하게 진행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지정한 층의 내용을 살펴보면, 왼쪽의 경우는 LSTM 셀 층 2개 쌓은 거 부분이 보이는 거고, 오른쪽의 경우는 GRU 셀 하나 쌓은 거가 보입니다. 가중치의 개수를 살펴보면
임베딩 되는 거는 똑같이 8,000개고요. 첫 번째 LSTM 셀에 대해서는 16개 입력에다가 8개 뉴런에다가 더하기 뉴런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거 8 곱하기 8 더하기 편향해 가지고 요 부분이 200개가 되는데요. 요 200개가 4개의 셀을 갖고 있으니까 해 가지고 800개가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셀에 대해서는 8개가 넘어오는 거예요. 입력값이 8개가 넘어오는데 그래서 8 곱하기 8 더하기 자기 자신들끼리 8 곱하기 8 더하기 8 해서 136개가 되고 요게 4개가 되니까 요거가 곱하기 4가 돼서 544가 됩니다. GRU 셀의 경우는 여기가 동일한 원리일 테니까 200 곱하기 3이면 되는 건데 24개가 왜 많지 했었었는데 요거는 구현 GPU에서 잘 돌아가기 위해서 구현이 조금 다르다고 했었어요. 곱하는 순서 WR을 곱하는 순서가 조금 달라서 그것을 위한 편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드렸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정의된 층을 각각 학습을 시켜 보았더니 자, 아무래도 듀얼로다가 겹치고 드롭아웃까지 했었던 LSTM 셀이 결과가 더 좋게 나왔어요. GRU 셀도 단층으로 한 것 치고는 이렇게 좋게 나왔는데요. 요것도 이 경우에 대한 우연한 경우고 조금은 더 벌어졌던 것 같아요. GRU 셀은 단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안 되고 또 그림을 좌우로 보면 왼쪽의 경우는 아무래도 과적합 여부가 좁아 보이죠. 훈련 데이터 못지않게 검증 데이터가 훈련 데이터에 굉장히 좁게 잘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에 비해서 GRU셀을 단층으로 해서 드롭아웃 없이 할 경우에는 과적합이 조금 발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이 있고 여력이 있다면 간단한 거니까 요 GRU셀에 대해서도 듀얼로 하고 그다음에 드롭아웃 적용하고 해서 실행을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예상하신 대로 조금 더 과적합이 적게 일어나는 형태로다가 수렴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어찌 되었던 우리가 실습 시간에 진행했던 거는 여기까지니까 이 경우 지금 살펴봤었던 것 중에서는 우리가 LSTM 셀로 듀얼로 놓고 한 게 가장 좋았기 때문에 자, 최종 시험은 해당 데이터로 진행을 해볼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를 실행을 했으니까 저장해놨던 모델 중에서 베스트 듀얼 LSTM을 로드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선 밸리데이션 데이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시험 데이터는 테스트 시퀀스는 아직 패딩을 안 했기 때문에 패드 처리를 해서 검증을 해본 결과 밸리데이션일 때 0.7982, 그 다음에 시험 데이터일 때 0.7970이 나왔어요. 방금 앞에서 봤었던 0.800보다 낫네요. LSTM. 요 LSTM을 보여줄 때는 페이션스 3번 지나가기 전에 최선의 상태일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요 부분은 마저 학습이 추가로 3번이 더 진행돼 가지고 최종 마지막 학습 상태 걸로 요 결과와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찌 되었던 요 상태에서 또 시험 데이터를 살펴봤더니 7970이에요. 검증 데이터 대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뭐 괜찮게 학습이 된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텍스트를 위한 신경망 부분 최종적으로 진행을 해 보았는데요. 추가적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까지 보신 내용을 직접 손으로 한번 쭉 입력을 해보는 거가 복습에 도움이 될 거고 또 궁금한 부분은 조금씩 변경해서 실험을 해보는 것도 이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기서는 이미지를 위해서는 합성곱층, 텍스트를 위해서는 순환신경망층 이런 식으로 배워왔었는데요. 텍스트나 문장, 시계열 데이터를 위해서도 합성곱층도 사용하기도 하고 다양한 층들이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워왔었던 부분을 바탕으로 여러분도 새로운 신경망을 앞으로 더 공부해 나갈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끝까지 학습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